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브랜딩하라, 이러한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동창회 한번 갔다 왔어요. 동창회 갔다 왔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옷도 비슷하게, 옛날에 뭐 교복, 그러한 것이 짧게 해갖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뭐 이제 교복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루 일과도 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그 학교를 벗어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어떤 친구는 상당히 좀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기에 대한 거가 완전히 브랜딩화 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아주 다양해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확인도 되죠. 확인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으로 뭐 페이스북을 보거나, 카카오톡 스토리를 보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진들을 올리고, 밴드나 블로그나 이런 걸로 사진들 활동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가 천천히 느껴지는데, 그것을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그러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목표도 같이 잡아보고, 이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브랜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를 알고 나만의 브랜딩을 위한 비전을 설정한다. 그 비전이 이제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 비전 달성을 하기 위한 세 번째, 중장기 목표가 잡혔다고 하면, 중장기라고 하면 뭐 10년, 20년 목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에 따라서 2020년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네 번째 목표가 202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근데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스마트 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라고 하는 영문 앞자를 따서 목표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뭐 이런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목표에 대한 거가 상당히 나중에 이제 측정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무엇이냐? 브랜드는 고대 이집트 유적에 사용된 벽돌에서 제조공의 이름이 각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700년 무렵 그리스 상인들이 자신이 만든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을 만들었음을 표기한 것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에 보면은 그 성곽에 보게 되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브랜드냐? 우린 개념이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 한양도성은 도성을 쌓은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누가 공사했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그런 실명제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름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브랜드는 기업의 판매자 자신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기업,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이나 상징, 명칭, 용어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게 결합된 상태에서 구매자 마음속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면 개인에 대한 것도, 개인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의 외적, 기능적, 감성적 이미지의 총합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신에 대한 특정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이미지에 대한 거는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거죠.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깔끔하게 입는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아니고 그 브랜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국악에 대한 거다. 그럼 한복 입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나는 엔터테인먼트다. 나는 좀 캐주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나는 경영자로서의 어떠한 이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정장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브랜딩에 맞는 이미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적인 건 뭐냐? 기능적인 거는 지식, 경험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향입니다. 감성적 이미지, 그 사람의 성향 이러한 것들, 습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브랜딩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우리가 브랜딩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Desired Personal Brand. 당신이 원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뭔데?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데? 이거죠. 그럼 두 번째는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데? 누구나 다 브랜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는 스포츠에 대해서 탑이야.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오락부상으로 탑이야. 뭐 이렇게 이제 브랜드화가 학교 내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학교 내에서 돼 있느냐? 그것이 지역에서 돼 있느냐? 그것이 한국에서 돼 있느냐? 그것이 세계적으로 돼 있느냐? 이런 차이겠죠. 아니면 학교보다 더 작은 소그룹에서 돼 있느냐? 그럼 현재 커런트 브랜드는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어떤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같이 봐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Employer Brand Fit. 이것은 뭐냐면 Employer Brand Fit은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상은 이러한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별로 다 인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파악됐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Analyzing,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 현재 나의 브랜드하고 이 갭 차이에 대한 거,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갭을 알아야지, 어떤 게 부족한지 알아야지 하나하나 채워갈 수가 있겠죠.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부분이야.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성도 있고 약속도 잘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거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시간 관리에 대한 측면도 나는 지금부터는 습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계 되게 되면 현재 나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재구축할 건지를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전략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 태틱스, 실제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가 해당됩니다. 이 전략에 대한 것은 비전이라고 하면 전술은 이걸 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 연간 계획이란 부분이 되는 거죠. 크게는 그룹핑으로 봤을 때 세 단계로 쪼갤 수가 있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나만의 브랜드를 찾기 위해선 좋아하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역량과 이런 부분,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이 중복되는 부분이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전체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핵심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의미를 두는 것은 전공 분야, 내가 이 다음에 근무하고 싶은 산업에서의 요구되는 인재상은 어떤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스텝 3,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럼 비전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명확하게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마트 기법으로 세웁시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 기법은 스마트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시픽에 대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라 이런 거죠. 나는 용돈을 아껴 써야지 이런 목표보다는 나는 현재 목표가 10만 원인데 나는 현재 나에 대한 용돈을 8만 원까지 줄여서 쓰겠다. 뭐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목표죠. 그럼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 나는 살을 뺄 건데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현재 70kg인데 나는 65kg까지 빼야지. 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측정 가능하게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으로 잡아야 돼요. 행동지향적으로. 그래야지 목표를 나중에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지향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 행동지향적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작년에 나는 책 읽은 게 10권밖에 안 읽었는데 올해는 뭐 20권 읽어야지, 30권 읽어야지.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 작년에 10권 읽었는데 나는 300권 읽어야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사회생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봐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납기를 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납기를 줘야지 됩니다.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를 줘야 돼요. 이 목표를 한 달 안에 달성할 건지 상반기에 달성할 건지 이런 납기, 시간에 대한 타임 리미티드를 줘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거를 컨셉을 가지고 지금부터 나의 목표를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전에 대한 것을 잡아야죠.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걸 먼저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전적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목표를 뭘로 하고 나는 내년도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목표가 됩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금은 능동적인 목표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파이널 골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되기 위해서 나는 20년의 어떤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야 되는지 20년 후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선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야 되는지 10년 후에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선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는 5년 후에 이 모습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게 잡을 수가 있죠. 만약 퇴직자라고 하면 그건 상황이 다르죠. 퇴직자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퇴직하면서 이런 목표를 잡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장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에 대한 것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에 대한 것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활용하는 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면 이러한 쪽이 더 커지죠. 웨이트가 커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젊지 않습니까? 장점을 끌어올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목표를 도전적인 목표를 정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비전에 대한 것, 목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글로다가 명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1953년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졸업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97%는 목표가 없거나 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목표는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글로 써서 목표 납기를 정하고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잡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나중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3%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97%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산에 대한 걸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치 데이터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유사한 연구 자료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80%의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고 조사한 결과 15%는 단지 생각만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5%는 글로 작성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5%에 속하는 학생들이 이룬 성과를 보니까 그 95%의 합친 성과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이 목표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한 다음에 5년 후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때 명확하게 자기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 수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목표를 잡고 리포트를 내겠지만 그 목표를 실제 100% 실천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학생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실행이 안 되면 중간에 목표를 수정 보완해가면서 실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한 해 한 해 만들어 가다 보면 이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가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상위 클래스에 나의 모습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업 받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얼마나 하실지는 좀 궁금하기는 한데 글쎄요 하여간 연구자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 실천하는 사람은 한 그러한 자료를 봤을 때 한 10%, 20%면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반대로 한 80% 이상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에 받은 걸 실천을 해서 내 인생에 나의 이 다음의 목표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돌이켜서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고맙죠. 그러한 강의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무엇보다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 비전을 명확하게 잡고 20년, 10년, 5년, 1년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목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아야지 됩니다. 5년, 10년이란 목표는 조금은 항목에 대한 거를 조금은 물론 그것도 잡긴 하지만 세부나 여러 개 항목으로 쪼개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목표는 명확하게 여러 개 항목으로 쪼개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잡아줘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에 대한 거를 한 3가지 정도 목표를 좀 잡아서 더 항목이 많아도 돼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잡아서 그것도 리포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목표에 대한 거는 1년 후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이 목표가 달성하셨습니까 해서 제가 메일로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연초에 엽서에다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놀이터나 어디에 이렇게 가면은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우체통이 보내면은 1년 후에 엽서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홍대 거기 연남동에 가게 되면 느린 우체통이 그건 1년에 2번 보내요. 근데 연초에 보내면 추석 때 오고 추석 이후에 보내면 설날 오고 설 때. 그래서 연초에 홍대 연남동에 그 느린 우체통에다가 나의 목표를 엽서에 적어서 그래서 넣습니다.
그 궁금하다고 하면 여기 표시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연초에 제가 목표를 3가지를 적어서 거기에서 담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내는 목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이메일로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리플라이를 줄지 모르겠어요. 달성을 많이 한 분은 이제 리플라이 줄 것 같고 회신을 할 것 같고, 달성을 많이 안 한 사람은 조금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1년 후에 다시 올해 목표를 또 실천한 사람은 근 후에도 다시 목표를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가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높인다 이런 것이 목표 중에 한 가지의 요소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자기의 지식을 넓히고 역량을 넓히고 이러한 모든 거에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내 인생의 보약과 같은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면 거기 보게 되면 목표 3가지 중에서 달성을 하면 저에 대한 선물을 자체 셀프 프로모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올해 목표를 1년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상반기에 어디까지 이걸 하겠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혹은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월도별로 어떻게 하겠다.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중간 목표를 잡아주는 것이 목표 관리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 목표 잡아주십시오. 2번째는 자기 프로모션 하십시오. 자기한테 포상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같이. 상벌에서 벌을 꼭 줄 필요는 없지만 상은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나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것이 책을 써야 된다, 방송 출연을 해야 된다, SNS 활동을 해서 나를 알려야 된다, 이러한 것이 나에 대한 네이밍을 브랜드화 시킨다, 이런 것이 자기계발서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 아닙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에 나왔다,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되면 옛날에 그 친구가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정도지 실제 나에 대한 인생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단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는 전문적인 거를 알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요건 책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신문에 아티클을 해는 게 좋겠습니다를 해서 그러한 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전문성에 대한 거를 브랜딩 시키는 거죠. 그것은 이 수업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 졸업한 바로 전, 그 이후에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요 1단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브랜딩하는 거에 우리는 기초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업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 이 과제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나에 대한 것도 분석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한번 그려본다, 이런 마음으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현재 비대면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